我是85年的。 저는 85년생이고 이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광저우에서 살고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태도는 순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찾으려 하지 않고 또 억지로 맞추면서까지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제 운명의 사람이 제 시간에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其实我内心真的很害怕结婚。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이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결혼을 하면 제 집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제 부모가 아닌 것 같고 시댁 부모님도 제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완전히 외톨이가 될까봐 아무도 제 편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저를 좋아하고 다가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결혼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 후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께 하소연해도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않고 아이도 있으니 참고 살아라 라고 하실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만약 남편이 저를 때린다고 해도 좋게 살아라, 아이를 위해서 참아라 라는 말만 돌아올까 봐 무섭습니다. 시댁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시댁이 나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다면 저는 이미 다른 집 사람으로 시집간 몸이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여자는 얼마나 무력하고 외로운 존재가 되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위험을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모든 여자가 결혼 후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결혼한 여성분들은 집이 없다는 기분을 느낀 적 있나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친정에 가면 친정에 간다라고 하고 시댁에 가면 시댁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진짜 집은 어디일까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男人找老婆哈，你们一定要找一个 남자들이 아내를 고를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고 남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싸운 뒤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만약 다툰 뒤 그녀가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작은 계기만 있어도 바로 분위기를 풀 줄 안다면 그녀는 분명 함께 평생을 걸어갈 준비가 된 여자입니다. 하지만 싸운 뒤 오히려 더 규칙을 세우려 하고 선물이나 돈, 물질적인 보상 없이는 풀리지 않는 여자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결국 남자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现在已经有很多女人都嫁不出去了，你们知道是啥原因吗？ 요즘 결혼하지 못하는 여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미혼 여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기준이 높고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절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완벽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 차, 저축, 외모, 능력, 로맨틱함까지 다 갖춘 남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스로의 조건은 돌아보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준만 세우다가 결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는 더 좋은 배우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대령 미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여성들이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결국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남자는 결혼하지 않아도 집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친정에서도 위치가 애매해지고 결국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결혼 지참금, 체례은 정말 장시, 강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체례하면 장시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시 지역에서는 18만 8천 위안은 낮은 수준이고 보통 28만 8천 위안,
심지어 38만 8천 위안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외조카도 곧 약혼하는데 체례이 28만 8천 위안이고 거기에 금식 5가지가 10만 위안 정도 들어갑니다. 합치면 거의 38만 8천 위안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돈은 신부 측 부모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부 측도 집, 자동차 등 상당한 예물을 챙겨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딸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여자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셋, 넷씩 낳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千万不要去追印第安老斑鸠呀！ 형제들이여, 절대 나이 많은 미혼 여성들을 쫓지 마세요. 아직 미혼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28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을 만나세요. 돈이 없다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나이 많은 여자들은 기준을 낮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남자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댓글로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더군요. 그 형제의 말에 따르면 30세가 넘은 여성은 연애보다는 돈과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나이는 가장 작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 좋은 음식이 남겨지지 않듯 정말 괜찮은 여성이라면 이미 결혼했을 것이다. 그 형제가 묘사한 대로 대체로 나이 많은 여성들의 특징은 스스로는 특별한 공주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주병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국학, 심리학, 커피, 요가, 반려동물, 화장, 여행, 공연, 자전거 등등 화려한 취향은 가득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 형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을 쫓는 건 마치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나는 열심히 향을 올리는데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재물까지 먹어치운 뒤 내가 제사 잘못 지냈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물론 이런 말은 욕을 먹기 딱 좋은 발언이지만 그만큼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我刚刚看那句话真的说得非常的好， 최근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정말 와닿았습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서이고 여자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다. 이 말처럼 사실 대령 미혼 남녀는 전혀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대체로 대령 미혼 남성은 농촌이나 사회하층에 많고 대령 미혼 여성은 도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노력과 투쟁 끝에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같은 길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면 좋지만 만나지 못해도 스스로를 돌보며 잘 살아갑니다. 반면 많은 농촌 남성들은 결혼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내 덕분에 자녀, 생활보장, 가사 지원, 경제적 도움까지 얻는 것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은 가성비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결혼은 희생이 크고 보상은 적지만 남성들에게는 이득이 분명한 거래이기에 이런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무작정 결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주제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중국 사회에서 대령 미혼 여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사회적 갈등에 초점이 되곤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진심으로 결혼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시집간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친정에서는 손님이 되고 시댁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과도한 참고 희생의 삶을 본 여성들은 그 길을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희생의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나이든 미혼 여성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 여성들이 공주병에 걸려 있으며
스스로는 특별한 존재라 여기지만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취향은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여도 국학, 심리학, 고급 커피, 요가, 여행 등 정작 결혼 상대에게는 경제적 안정, 높은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관심 등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완벽한 남성은 이미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조건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기준만 고집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스펙 쇼핑이라는 표현처럼 결혼 상대를 마치 조건을 비교하며 물건을 고르듯이 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집, 차, 저축, 외모, 능력, 배우자의 세심함까지 모두 갖춘 이상적인 남성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많은 남성들에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노력보다는 결과만을 원하는 게으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 지참금 문제는 갈등을 더욱 격화시킵니다. 일부 지역, 특히 장시성은 매우 높은 지참금 액수로 유명합니다. 18만 8천 위안은 낮은 축에 속하고 28만 8천 위안, 심지어 38만 8천 위안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지참금은 남성과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비록 일부는 신혼 부부에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높은 금액 자체가 결혼을 거래처럼 느끼게 하고 여성들이 물질적 이익을 위해 결혼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금전을 밝힌다. 즉, 돈에 눈이 멀었다는 바이진, 백임이라는 딱지가 쉽게 붙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중국 남성들이 대령 미혼 여성들을 한 번쯤 만나볼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도 기준만 높아지는 이들 여성과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행복보다는 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성의 신랄한 비유처럼 그들을 쫓는 것은 무덤에 제사 지내러 가서 재물은 다 먹히고 제사는 제대로 안 지냈다는 욕만 먹는 것과 같다고 느낄 정도입니다.